미래는 완전히 정해져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얼핏 생각하면 예지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자가 옳음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 만일 미래가 아무리 시시콜콜한 내용조차 이미 정해져 있는 홀로그램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쓰여있는 각본대로 무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운명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다. 미래를 흘낏 예지함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일화는 관련 문헌을 가득 메우고 있다.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대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라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 크리스탈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홀로그램 우주입니다. 마이클 텔보트 지음, 이균영 옮김. 이 소중한 저작권은 정신세계사에 있습니다. 저에게 낭독을 허락해 주신 정신세계사 대표님과 편집자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아 죽음을 피했던 사람, 자녀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광경을 미리 보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들을 위험에서 구출해낼 수 있었던 사람,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는 광경을 미리 보았던 사람들의 사례에 대한 19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자신의 예감에 충실해 목숨을 건졌던 사례이고, 일부는 자신의 예감을 무시하고 죽은 사람들의 예이며, 나머지는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래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 또한 한 가지 문제를 수반하는데, 만일 미래가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면 크로이제트가 특정한 의자에 앉게 될 사람을 17일 전에 알아맞힐 때 그는 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일까? 미래가 어떻게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로이는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현실은 실제로 거대한 홀로그램이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유일한 홀로그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진 질서의 무시간적, 무공간적 대양 속에는 그러한 홀로그램들이 마치 아메바처럼 무수히 헤엄치고 떠밀리며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특정한 홀로그램의 미래는 실제로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를 흘끗 들여다볼 때 그들은 그 특정한 홀로그램의 미래에만 의식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홀로그램들은 마치 아메바처럼 가끔씩 자기들끼리 잡아먹기도 해서 마치 에너지의 원형질 방울처럼 서로 병합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감의 반응에 미래를 바꿔놓은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한 홀로그램으로부터 다른 홀로그램으로 건너뛰어 간 것입니다. 로이는 이것을 홀로그램 내부의 도약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지적 통찰력과 자유의지라는 양쪽의 진정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느낍니다. 예지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하와이의 카우나들도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결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서 결혼, 사고, 죽음 같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가장 일찌감치 결정화되듯이
세계적인 큰 사건들일수록 가장 일찌감치 결정화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무수한 홀로그램 미래가 존재하며 우리는 한 홀로그램으로부터 다른 홀로그램으로 건너뛰므로써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은 안 일어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는 로이의 생각은 또 다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홀로그램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창조하는데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삶의 변덕은 과연 제멋대로인 걸까 아니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빚어내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후자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조엘 휘턴 박사는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최면술을 동원했습니다. 휘턴의 최면 연구의 주된 취지는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전의 삶의 기억으로 추정되는 사실들을 종종 기억해냅니다. 그들의 90%가 이러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정신의학 교과서인 정서적 외상, 몽환 상태와 인격 변화는 풋내기 최면 치료가들에게 최면에 들어간 환자들이 혹시 그러한 기억을 떠올리더라도 놀라지 말 것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는 환생이라는 개념을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억들이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피실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깊은 심리적, 육체적 치유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자세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언어를 말했습니다. 퀴턴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그가 피실험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 세계인 삶과 삶 사이의 과도기로 퇴행시켰을 때였습니다. 피실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의 일부는 그들로 하여금 다음 생을 준비하고 그들이 다음 생에서 경험할 중요한 사건과 상황을 설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자기가 꿈꾸던 소망을 이루는 동화 속 이야기를 꾸미는 식의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휘터는 사람들이 이런 과도기의 영역에 들어가면 자신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도덕적 감각이 예민해지는 비범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이나 악행을 합리화해서 묻어두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투명하고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휘터는 이처럼 양심이 고도로 예민해진 마음 상태를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와 구별하기 위해서 초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생을 계획할 때 그들은 도덕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의 생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태어나기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생에 걸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쌓아왔던 영혼의 짝과의 만남을 계획했고 그 밖에 다른 깨우침과 목적을 이어줄 우발적인 사건들도 계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생을 계획할 때 일정한 순서를 밟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일종의 시계처럼 작동하는 심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계획의 내용은 언제나 즐거운 일들로만 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37세 때 강간을 당했던 한 여성은 초의식 상태에 들어간 후에 자신이 사실은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그 사건을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게끔 강요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휘턴의 피실험자들 모두가 자신의 초의식적 자아가 스스로 세워놓은 미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검열해 휘턴에게 자신들이 깨어난 후 최면 상태에서 말한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암시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은 자신의 초의식적 자아가 자신을 위해 써놓은 각본을 고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자신의 운명의 윤곽을 대략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도록 사실상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초심리학자 윌리엄 콕스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28건의 큰 철도 사고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사고 당일에는 그 전주에 같은 날 기차를 탔던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콕스의 발견은 우리는 모두가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미래를 예지하고 그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운을 피하기를 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상의 비극을 경험하기로 결정했던 여성이나 신장질환을 견뎌내기로 택했던 남자처럼 다른 무의식 속에 의도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과 삶 사이의 과도기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인간의 경험은 단지 우주라는 학교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일 뿐이다 라고 휘턴은 말합니다.